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제 2과목을 들어갈 텐데요. 2과목은 증권시장이라고 해서 총 4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가증권시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거래소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그리고 제3시장이라고 해서 프리보드 시장, 그리고 채권,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저와 같이 보실 내용은 제1장 유가증권시장이 되겠는데요. 이 유가증권시장이 다시 나눠지면은 이게 주식을 발행하는 시장, 그 다음에 상장하는 거, 그리고 공시, 매매, 그리고 시장관리, 이렇게 해서 총 다시 5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비중은 어떠냐면요. 이게 총 우리가 이제 열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주식 발행이 2개 정도, 상장이 2개 정도 이렇게 나란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 제도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공시하고 시장 관리가 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문제가 나오든지 얘가 2문제가 나오든지 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매매 제도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 발행이나 상장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겠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5개 파트 중에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전혀 안 나오는 파트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발행시장 자, 죄송합니다. 발행시장 바로 가시죠. 발행시장의 의의 필요 없고요. 자, 발행시장의 기능. 자, 기능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업 자금의 대규모화를 실현한다. 아니요. 그 옆에 있는 거 줄치세요. 장기 자금을 조달한다. 장기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 있죠? 요거 줄치세요. 자, 두 번째. 경제의 양적, 질적 고도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 뭐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3번. 금융정책 경기 조정의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요거는 통화정책의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사실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요, 시중에서 돈이 흡수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4번째. 그리고 소득 분배를 촉진한다 그랬는데, 투자 대상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투자의 수단이 된다는 뜻이죠. 투자 대상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투자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 자금을 조달한다. 채권처럼 이렇게 단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통화정책의 수단이 된다. 투자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4가지가 우리 발행시장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행시장의 조직을 볼게요. 자, 발행의 주체,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유가증권의 공급자인 동시에 자금의 수요자이다. 즉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이 발행 주체예요.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국가가 국공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국가가 바로 발행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 발행기관, 이게 중요한 거죠. 발행기관은 회사예요.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가 이게 증권회사가 바로 발행기관이 됩니다. 3번에 보세요. 발행기관은 주관회사 좁은 의미의 인수단 청약회사로 구성이 된다. 주관회사는 인수단을 구성하고 증권발행 사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무 절차를 대행하는 회사들이고 좁은 의미의 인수단은 유가증권을 발행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청약회사는 청약을 대행한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관회사, 주관사라고 하죠. 주관사, 인수단, 청약회사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사라는 것은 이제 그 회사가 어떤 기업체가 주식을 발행하는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를 자문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걸 모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실제로 발행했을 때 그 발행된 주식을 인수해가는 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고 청약을 하고 나중에 주식을 받아가는 청약회사,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자자는 뭐 보실 필요 없죠.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구별이 맨 밑에 있죠. 전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를 말하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 금융상품 잔고가 100억 원 이상인 법인이거나 금융상품 잔고가 50억 이상이면서 계좌 개설 1년 이상인 개인도 전문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발행상의 형태 갈게요. 자, 발행상의 형태로 들어오면요. 공모와 사모가 있죠. 우리가 크게 나누면 공모와 사모가 있어요. 공모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고 사모라는 건 사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공모는 50인 이상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0인 이상의 줄쳐 놓으시고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공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모는 불특정 다수요. 그에 비해서 사모는 특정이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준다 이거예요. 미리 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건 공모는 반드시 50인이다라는 거죠. 50인 이상. 이게 중요한 거죠. 사모는 그 숫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되셨죠? 그 공모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 모집과 매출이 있는데 이거 구분은 꼭 해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모집이다 얘기하면 요거는 새로 발행되는을 말하고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50명 이상에게 여기 꼭 들어야 돼요. 50명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거를 나눠주는 게 모집이고요. 50명 이상에게 이미 발행된 걸 주는 게 매출이에요. 이미 발행된. 정리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3호라는 것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예. 발행 대중이 일반 대중이 아니다. 이 3호 같은 경우에도 새로 발행되는 걸 합니다만 이건 3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모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3호의 경우에는 신규 발행이더라도 3호의 신규 발행은 뭐가 아니다? 모집이 아니다. 우리가 모집이다, 매출이다 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쓰는 것이다? 공모에서 쓰는 것이다. 오케이요? 네, 오케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접 발행, 간접 발행 가도 될까요? 예, 글로 가볼게요. 직접 발행, 간접 발행. 나오죠? 그럼 직접 발행, 간접 발행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직접 발행 그러면은요, 발행 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발행 주체가 발행 위험 및 발행 사무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분할 때 발행했을 때 위험이 어떤 게 있냐면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을 100만 주를 했는데 50만 주만 팔리고 투자자들이 안 모여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발행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발행 사무는 그런 것들을 전부 처리해주는 업무를 말하죠. 근데 직접 발행은 이 두 가지. 이 발행 사무, 그 다음에 발행 위험을 모두 발행 주체, 즉 회사가 부담하는 걸 말해요. 자, 어때요? 그거 직접 발행의 경우에 일반 기업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직접 발행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직접 발행하고 간접 발행으로 나눌 때요. 일반적으로 직접 발행은 국공채가 직접 발행이에요. 자, 우리 책에 없으니까 써놓으세요. 일반적으로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국공채가 이걸 이렇게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회사채가 간접 발행을 해요. 자, 직접 발행의 경우에는 주식 및 채권의 발행 총액이 응모 총액에 미달할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줄 치세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남은 거를 모두 회사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게 위험한 거죠. 그죠? 모집할 능력이 충분하거나 발행 규모가 작아서 발행 위험이 적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직접 발행이다. 그에 비해서 간접 발행은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 주체는 원칙적으로 모집 사무 위험을 전문기관에다 부담시키고 그 대신에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는데요. 그 방식에 따라서 그 위험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 간접 발행이 다시 여러분들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